저는 얼마 전 대학 동창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이야기꽃이 피었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와 음료를 즐기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계산할 시간이 되자 한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야, 너 요즘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벌잖아. 오늘은 내가 한턱 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밥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가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당연함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밥값을 내야 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애매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밥값 계산할 때 꼭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해결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전 화장실 좀,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 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면 슬쩍 자리를 피하고 계산이 끝나면 마치 자기도 내려고 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말이죠.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참 애매합니다. 진짜로 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핑계일까요? 68세 김영수 씨는 친구들과 정기적인 점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계속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친구 민기 씨는 식사가 끝나갈 때쯤이면 꼭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만, 중요한 전화가 왔네. 그리고 몇 분 뒤 민기 씨가 자리로 돌아오면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영수 씨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걸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심리가 작용합니다. 첫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피합니다. 눈치껏 자리를 피하면서도 공짜로 얻어먹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죠. 둘째, 사회적 인정 욕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대놓고 나 오늘 돈 없으니까 내가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만 나빠지니까요. 대신 꼭 마지막에 내가 내려 했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에게는 미리 계산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할 시간이 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보세요. 민기 씨, 오늘은 계산할 차례야.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계산하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기 씨는 더 이상 계산을 피할 핑계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상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항상 돌아가면서 내기로 했잖아. 지난번에는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직접적인 지적이 필요합니다. 민기 씨,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계산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다음번엔 내가 계산을 어때?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밥값 계산 문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결국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두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좀 내주면 안 될까?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70세 이정숙 씨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하는 것을 즐깁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활력이 되었죠.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인 순희 씨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나 요즘 좀 빠듯해. 이번에는 내가 내주면 안 될까? 이정숙 씨는 순희 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선뜻 계산을 했습니다. 친구가 힘든데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며칠 후 명품 가방을 새로 샀다며 자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분명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밥값을 낼 돈은 없으면서 명품 가방은 살 수 있는 걸까? 이정숙 씨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편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순희 씨처럼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상대가 아무 말 없이 계속 내주면 이제부터는 내가 안 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밥값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낌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배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의 태도를 솔직하게 지적하고 신뢰가 깨진다면 거리 두세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숙 씨처럼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만 속앓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순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야, 우리 매번 만날 때마다 내가 계산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내볼래? 이 말을 들은 순희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가 부끄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순희 씨도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앞으로는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서로 부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밥값을 피하려 해도 더 이상 부담을 떠넘기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인간관계에서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었는데 딱 내 것만 낼게. 식사를 하고 난 뒤 계산을 하려는 순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안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너는 고기 더 먹었잖아.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나는 적게 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69세 박철호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 모임을 갖는 걸 좋아합니다. 은퇴 후에도 친목을 다지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니 한 친구가 항상 계산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음식은 거의 안 건드렸어. 딱 내 것만 내면 되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늘 자신이 적게 먹었다는 이유로 돈을 적게 내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먹은 것도 난 거의 안 먹었어 라며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박철호 씨는 친구들과 고깃집에 갔습니다. 모두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계산을 하려는 순간 그 친구가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술은 안 먹었으니까 반만 낼게. 순간 박철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같이 먹었으면 똑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다른 친구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손해보고 싶지 않지만 남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철저하게 계산하며 자기 목만 지키려 하지만 관계에서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한 계산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철호 씨는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치페이 하기로 하면 어떨까? 음식이야 다 같이 먹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더 이상 애매한 계산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번 이런 식이면 이 모임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까. 관계는 편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작은 돈 문제에서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상대방만큼 계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 두기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돈 많잖아. 네가 좀 내. 밥을 먹고 계산할 시간이 되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요즘 돈 잘 번다며? 오늘은 내가 쏴. 자식들도 잘 됐는데 한턱 내야지. 한두 번은 기분 좋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65세 최명자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영숙 씨는 만날 때마다 최명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됐겠다. 명자야. 오늘은 내가 사.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며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계속될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영숙 씨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내가 제일 형편이 좋잖아. 가끔은 내가 내줘야 하는 거 아냐? 순간 최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였기 때문이죠. 내가 기분 좋게 내는 것과 당연히 내야 하는 건 다른데 그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앞으로도 불편하지 않게 모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가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상대보다 덜 여유롭다고 느끼면 이를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회적 기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장자가 밥값을 내는 문화가 있었듯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명자 씨는 고민 끝에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각자 내는 걸로 하자. 그래야 부담 없이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쉽게 오늘은 내가 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값은 다 같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부추긴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기. 한두 번은 기분 좋게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라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해야 유지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계속되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밥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사. 계산할 시간이 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샀잖아. 이번엔 내가 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지난번에 샀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72세 한기석 씨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은퇴 후에도 삶에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친구 중에 한 명, 창수 씨는 만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밥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좀 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기석 씨가 모임을 몇 번 더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창수가 계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한 번은 창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창수야, 지난번에 내가 샀다고 했는데 우리가 같이 만난 날은 다 더치페이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러자 창수 씨는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보네. 하하. 그제야 한기석 씨는 확신했습니다. 창수 씨는 지난번에 내가 샀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밥값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 분석.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기억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산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억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샀다고 착각하거나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하죠.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 상대가 굳이 기억을 되짚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번 영수증 봤는데 그때는 각자 계산했었어 라고 정중하게 반박해 보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기석 씨는 다음 모임에서 창수 씨가 똑같은 말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수야, 지난번에 우리가 각자 계산했던 거 기억나? 내가 영수증도 봤는데 그때 더치페이 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창수 씨는 당황하며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하.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후로는 더 이상 내가 샀으니까 내가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직접적인 반박이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원칙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않게 만날 때마다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애초에 누가 냈는지 따질 일이 줄어듭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신뢰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일까? 아니면 단순히 얻어먹으려고 나를 이용하는 걸까? 가끔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밥값을 계산할 때 꼭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들의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결국 스트레스는 나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선을 긋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해야 유지됩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밥값 계산 문제로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배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혹시라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